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2024 노벨 문학상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대한민국의 작가 한강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강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한강 작가가 이곳 충북을 방문해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강인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한강 작가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 감정선을 따라가요. 어떤 책으로 어떤 상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와주신 우리 작가 한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자료를 모을 때부터 이제 계속 붙여놨던 것인데요.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아듀라는 게 여기 프랑스어 배우신 분 아직 없으시죠? 프랑스어로 아듀가 작별 인사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아가 이제 뭐뭐에게라고 듀가 신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가호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작별을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게 아듀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제가 쓰려고 하는 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것들이 아주 많을 것이고 결국은 나도 너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저 혼자 이렇게 그려봤고, 이건 이제 이 소설에서 새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새의 어떤 해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그려봤던 것이고요. 이거는 제 남동생이 이런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왔는데 뭔가 이 구역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너무 어두침침하고 뭔가 뭐 신에게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뭔가 좀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았는지 좀 귀엽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좀 제가 밝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거 이제 제가 책상 앞에 항상 두고 보는 벽의 풍경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손을 맞잡고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잘 못 그렸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캐테 콜비츠 그림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손만 잡는 게 아니라 한 손을 잡고 또 한 번 또 잡으면 4개의 손이 맞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굳게 잡은 손 그것도 이제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나오는 책상은 지금 제가 쓰는 책상은 아니고 이 책상 너무 큰데 이사 가는데 집이 좁아서 책상은 버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작별하지 않는다고 쌍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 중학생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생 때 읽어도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년이 온다를 쓸 때 제가 얻었던 작업실 풍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꺼운 책이 이제 증언록이거든요. 그래서 약 900명의 광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뭐 고문당한 사람들 이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순수한 목격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언한 걸 모아놓은 아주 커다란 책이에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있다면 저에게는 그렇게 겹겹이 맞잡은 그런 생사를 건너서 맞잡은 손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
비디오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접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저의 후배랑 같이 이게 제주 바다인데요. 이 하얀 천을 한라산에서부터 운반해가지고 바닷가까지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촬영을 해서 약간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 이 영상물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책 있으면 보이시겠지만 여기에요. 이게 그쵸? 이 양쪽에 표지 양쪽에 이 사람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표지에는 요 가운데만 잘라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바다 앞에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악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그 생사를 건너서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부터 제가 제주에 많이 드나들게 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4.3에 대해서 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그냥 이런 스케치들을 했어요. 제주 바다랑 그다음에 여기는 따라비 오름이라는 데인데 오름 풍경 뭔가 이거는 이제 사진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어떤 제주에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스케치를 했고요. 이건 이제 사려니 숲에 있는 이제 삼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이미지도 마음에 많이 새기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마치 흑백 사진 같지만 이제 비 오는 날 제주 바다고요. 이건 이제 밤바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려니 숲에서부터 이게 좀 화질이 좋지 않은데 사려니 숲에서부터 이렇게 나무 사이를 통과하면서 바다로 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한번 비디오 작업으로 해봤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에 다다랐을 때 이런 이미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비디오 작업이고 그냥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어떤 소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소설일까? 그리고 마침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썼던 이제 소년이 온다를 탈고한 다음에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게 작별하지 않는다의 처음 2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 2페이지에 있는 그 꿈 때문에 이런 영상도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거는 그냥 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장편 소설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장소가 제주이기도 했고, 제가 20대 후반에 중반 정도에 이제 제주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2층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1층에 그 주인 할머니랑 좀 친해져서 그 할머니가 이제 우체국에 뭐 붙이러 가는데 짐이 무거워서 같이 날라드렸는데 그때 어떤 집 앞을 지나면서 할머니께서 담을 가리키면서 이 담에서 4.3 때 사람들이 총을 맞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현실감을 느꼈고 그랬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5월 광주에 대해서 쓰고 나서 꾸었던 꿈이 단지 5월 광주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많은 학살들 또는 인간이 저질렀던, 인간이 모든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어떤 학살에 대한 꿈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기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소년이 온다 책인데요. 지금 주황색으로 나왔는데 이건 잠깐 특별 양장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라서 사제동행 선생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아듀의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이 사삼과 여성, 이제 많은 책들을 봤는데 이 중에 하나만 가져왔는데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이제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증언을 체록하시는 이제 연구사, 학예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다 증언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소설을 쓰면서 소년이 온다 때도 마찬가지고 증언을 읽는 게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도서관이잖아요. 저는 이런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많이 요즘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장소의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그 도서관의 힘에 대해서, 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이 많은 책들과 그런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현재만을 살기 싫다면 아마도 우리가 도서관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4.3 나니까 우리 마을 봉계 대기 고등학교 있는 오름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냥 이제 정말 복불복인 거죠. 뛰니까 움직인다고 잡히는 사람도 있고 뛰면 총 맞을까 봐 가만히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게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뛰었다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렇게 잡혀갔던 아버지가 6.25 터지자마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 내용을 알게 되는 짧은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어떤 소설을 쓰든지 간에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 뭐 2편밖에 안 썼지만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나 구술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뭐 사건의 개요, 말하자면 뭐 4.3 진상 보고서 이런 걸 읽는 게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뭘 겪었는지 그런 거를 먼저 봐요. 계속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무섭게 곁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귀납법인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읽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4.3 진상 보고서 이런 걸 다시 읽게 되면 전체가 꿰어지면서 아 이런 맥락에서 아 이래서 이런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구나. 아 이때는 이래서 좀 회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쓸 때 좀 곁에 두고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아카이브 취향이라는 거예요. 또 아카이브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에 있잖아요. 이제 아카이브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엇인가가 사라져 버렸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 사라져 버렸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애도의 한 방식이다. 역사가는 죽은 존재들을 위로하고 폭력과 투쟁한다. 그러면서 무질서를 극복하는 피조물의 이성을 생성해낸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감정에 감사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좀 어렵지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역사를 쓴다는 게 뭔지 좀 느낄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애도의 방식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역사가에게 과거는 현재가 이른바 인간의 속성들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 같은 것에 가 닿는 통로 같은 것이겠구나 라는 말도 있어요. 과거와 만나는 경험은 실은 근원적으로 종교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얇은 현재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들 속에서 과거를 만나게 되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 단지
현재의 일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두텁게 만들어내는 어떤 두께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일을 평범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그런 소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읽는 분들께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근원적으로 뭔가 인간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경험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네, 이슈앤 토론 시간입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는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도내 모든 하천을 1등급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청북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또 실현 가능성과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재덕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장, 박종순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2032년까지 도내에 있는 모든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만들겠다. 수질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은 충주와 대청호를 가진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보고로서 도민과 후손에게 깨끗한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충북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하천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한강과 금강이 흐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의 중심지입니다. 네. 우리 도가 발표한 수질환경 개선 계획은 2032년까지 모든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호강 중심의 위역협의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도내 전 하천으로 확대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봄도민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셋째, 충북은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 도시로 대청호, 충주 등 우수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변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활하수, 가축 분뇨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네. 충북에 있는 모든 하천이 1등급으로 바뀐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내에 있는 하천이 모두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저희들이 도내 하천이 국가 하천이 7개소, 지방 하천이 166개소, 소하천이 1981개소에서 2154개가 있습니다. 아, 합쳐서 2,10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2,154개를 다 1등급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미호강은 현재 이제 3등급입니다. 3등급인데 네. 미호강은 이제 이게 1등급 낮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호강은 2등급으로 개선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1등급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대부분은 다 1등급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런 계획을 이제 충청북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이 충청북도의 수질 개선 계획,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 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온난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기후위기가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그 수질 환경 개선 1등급 발표 정말 저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실현 가능성, 과연 네. 1등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것 같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얘기에 어떻게 의견이 있으세요? 이번에 발표한 수질 개선 계획은
저희들의 충청북도의 의지를 넘어서 네. 도민이 체감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2032년까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하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하천 수질이 1등급, 그러니까 좋아지게 되면 어떤 좋은 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뭐 어찌됐든 네. 시민들이 보기에 그 하천의 수질이 깨끗해지면 굉장히 이제 기분도 좋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테고요. 네. 그리고 하천 생태계가 그 굉장히 그 건강해지는 영향이 있죠. 그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자체가 하천 수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2032년까지 이제 만들겠다. 네네. 근데 2032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미호강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네. 그게 이제 10년 단위가 이제 32년인데요. 어허. 32년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미호강과 같이 작년에 이제 미리 이제 먼저 추진한 사업과 같이 이제 동시 다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32년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네. 예. 그러면 하천 수질에 이제 방점을 찍으시고 여러 가지 뭐 환경 개선 정책들이 많겠지만 하천 수질을 이제 집중적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할 이제 계획이신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수질의 중요성? 수질의 중요성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네. 물이 깨끗해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 도민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희도 당연히 수질이 좋아지면은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을 듣고 환경단체에서는 바로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냈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가장 크게 어떤 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 개선 하겠다라는 정책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검토해 보자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수질이 나빠지게 된 원인을 저희는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호강을 예를 들어서 음성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음성이 발원지이면서 지금 음성, 진천, 증평, 청주 뭐 이렇게 괴산은 살짝 걸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시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이 형성이 되는데요. 강이 네.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공장 폐수와 축산 폐수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가장 심각하게 들고 계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개별입지 공장이나 축산이나 산업단지나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수질이 악화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산업단지나 오염원을 유입시키지 않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모든 총력을 동원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개발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유치나 뭐를 해서 산업단지 입점시키고 유치시키고 그다음에 축사 계속 유치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노력이 아무리 수반이 되더라도 그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민간 거버넌스를 확대해서 뭐 시민 결의 대회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 빠졌습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업자들, 네, 그리고 축산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빠졌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저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아야지 이것들이 좀 실현 가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민간 거버넌스 조직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 거버넌스 조직하고 시민들이 뭐 결의대회하고 이러기 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미호강
이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니 우리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하고 동참하고 참여해야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설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결의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만들고 그 안에 그분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시민들과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은 현재 저희 도내에서도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입지적으로 좀 양호한 곳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들어왔을 적에 그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축산 폐수 관련되고 공장 이제 그 사업자 말씀하셨는데 민간 거버넌스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거버넌스 간담회라든가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것을 담당하는 이제 주무부서가 환경산림국,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서인데, 네. 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국이라든지 경작통상국이라든지 사실은 이 충북 도내에 2,000개가 넘는 하천을 모두 1등급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 사업을 정말 어느 정도라도 유지시키고 최소한 몇 프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북도 내 모든 부서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이 산업단지 유치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산업통상국이라든가 투자유치국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 이 부분 미호강 인근의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더 이상의 이제 산업단지나 공장이나 축산이라든가 입지를 좀 불허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배출오염 기준을 좀 충북도 내는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좀 마련한다든지 그러면 무작정 또 배출오염 기준만 강화한다고 계속해서 이런 오염원이 유입되는 걸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배출 농도를 저감시켜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오염원을 배출하는 배출처가 많아지면 그것은 배출량과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충북도 내 모든 부서가 이것에 대해 합의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 환경부서 가지고는 이 사업은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그 수지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충청북도에서는 의지가 강하고 수질 개선에 앞으로 역량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수질을 전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은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호강은 네. 저희들이 사실 1등급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하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나 지금처럼 똑같이 유치하는 그 일은 그 일대로 하고 또 수질 개선대로 해도 1등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질 기준이 이제 좀 강화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네. 일단은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방류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억제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가 강화를 해서 수질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트랙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같이 협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현재 충북의 모든 하천을 이제 개선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천의 상황, 뭐 수질이라든지 뭐 다 다르겠지만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대청댐 수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요? 예. 그리고 미호강은 3등급, 그다음에 충주댐은 2등급, 달천은 2등급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현재. 이 부분 중에 이제 미호강은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거고, 네. 충주댐하고 달천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특히 대청댐과 충주댐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으로는 그 수질 오염원을 배출하는 시설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 상류 지역은 대청댐 상류는 농업, 그다음에 충주댐 상류는 농업하고 관광이 주업을 하고 있고요. 미호강 지역은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청주 밀레니엄이라든가 음성 첨본산업단지, 진천 메가폴리스 산단 등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이 지역은 산업단지라든가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미호강은 저희들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강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달천 지역은 이제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농업을 주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수질 환경 계획이 그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좀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주호, 대청호 등 757개의 호수하고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충북을 재발견하고 네. 충청북도의 정체성,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더 살기 좋은 충북의 프로젝트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주요 시설 중에 하나가 하천의 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질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중한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대전제로 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충청북도의 그 수질 개선 계획, 세부 계획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의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 무단 방류를 철저하게 집중 단속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수질 개선 계획에서 하천 오염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조사 대상은 이제 충주댐, 달천, 대청댐, 미호강 등 4대 하천하고 지류 주변에 대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의 오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시군과 협조해서 대상 하천의 오염 원인을 파악해서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오염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특히 수질 오염원 근절을 위해서 오수, 폐수, 축산 폐수 등의 무단 방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도와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특별 사본 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방을 구성해서 하천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폐수 무단 방류, 수질 관리 기준 위반 등 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조사 지점이 저희들이 84개 지점에 대해서 네. 수질 오염 지표인 BOD라든가 TOC, TN, TP 등을 측정 결과를 매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상태를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해서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오염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 무단 방류를 집중 단속하겠다. 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방식들.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네. 필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빠졌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폐수를 관리하는 공장이라든지 개발업체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실태 파악을 좀 현황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시설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시설에 대한 지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좀 의견을 좀 수렴하고 반영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하고 이분들이 결의가 되고 안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겠다 이런 이후에 지원한 이후에 노력하겠다라고 결의한 이후에 네. 이런 단속을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여태까지 충북도가 수질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거 발표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집중 단속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럼 충청북도는 여태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라든가 과정들이 진행된 이후에 도가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 무단으로 방류를 하거나 폐수를 뭐 방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단속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이것을 포상을 한다. 이것은 좀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수질 오염이 초과가 되거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이런 게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 그런 데서 조사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의를 한번 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부 계획 한번 짚어보죠.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단속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을 이제 확충하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서 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 논리라든가 타당성 개발, 다각적인 건의 활동, 그다음에 국회 협조 등으로 정부 예산 및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는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기초 시설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서 하천의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초적이고 제일 중요한 시설입니다. 대충호와 충주호는 충청권과 수도권의 식수원으로 댐 상류의 수질 환경 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천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기초 시설이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환경 건가요? 기초 시설이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폐수 처리장도 있을 거예요. 네. 하수 처리장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장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공공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거를 제가 보니까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시설 확충 포함해서 8년간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건가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 현재 2조 5천억으로 그 발표를 했는데 네.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 처리장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저희들이 지금 2조 5천억이라고 발표한 것은 저희들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초 시설을 구축하겠다. 네, 환경기초시설 뭐 필요하죠. 네. 네, 없는 것에 대해서 뭐 공공하수 처리장이라든지 뭐 축산폐수라든지 산업폐수 처리하는 시설 필요하고요. 저는 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시설로 만들었다고 수질이 계속 개선이 될까라는 것은 의문이고요. 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지나면 또 보수를 하거나 또 다시 또 이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다고 네. 한다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2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시설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저는 그 방류하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배출하는 이제 그 방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보다는 좀 더
강화하는 충북도 내에서는 좀 방류 기준을 조금 높여서 강화해서 배출하게 하는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류 기준을 강화한다고 무작정 그러면은 오염원들을 계속 이 묘강 인근이나 이제 이 호 인근에다가 늘릴 것이냐,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유입원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병행이 돼야지 이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시설을 한 번에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 기준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류하는 기준은 훨씬 낮게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네. 뭐 거의 90%, 뭐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그렇게 지금 방류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계속 오염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설은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이걸 투트랙으로 상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환경하고 경제 발전이 항상 이제 이 맞물려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사님께서도 항상 환경을 얘기하세요. 올 초에 뭐 환경특별도 충북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수질, 대기, 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하셨었고, 지금 이제 요번에는 이제 수질만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항상 환경을 얘기하시면서 이에 반대되는 개발을 또 추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청호 수질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청호 규제 완화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쨌든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충북도가 환경특별도를 만들든 수질 개선 그러니까 수질 환경 개선을 1등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말 확고하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있으세요? 상생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생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라. 그래 되면은 어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만큼 또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것도 많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이 개발과 이 보존의 쳇바퀴는 역사적으로도 깊은데 여기서도 또 돌고 있네요. 네. 어쨌든 자, 그럼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요 얘기 한번 좀 짚어보죠. 거버넌스, 민간인 참여하고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떤 점을 좀 잘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버넌스를 운영하시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한 그 추진 계획에다 반영을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충북도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충북도가 해야 할 일을 거버넌스에 좀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거버넌스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네. 거버넌스 운영 상당히 중요하죠.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과 지자체와 행정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함께 이제 그 어떤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충북도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우선 돼야지 거버넌스가 잘 굴러가는 것이지, 충북도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데 거버넌스가 잘 운영이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듣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정책에 대한 거는 확실히 지금 이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거버넌스가 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앞으로도 거버넌스라든가 간담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충청북도가 이제 어쨌든 2032년까지 도내 모든 하천을 이제 1등급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또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도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그 환경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질 개선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2032년까지 모든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대에 집중하고 오염원 관리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11개 시군 모든 하천을 아우르는 지역 민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건강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북의 발전과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목표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충북의 하천 수질을 더욱 깨끗하고 맑게 만드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환경하고 개발, 경제와 환경이 좀 대립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충북도가 저는 이제 그 수질 1등급 만들겠다. 환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수질 1등급을 만드시려면 과감하게 좀 포기할 거는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호강 인근에 산업단지 지금 유치되고 지금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산업단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미호강 상류에서부터 수질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청주의 하류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하류인 오창에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120만 평이에요. 청주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단지 짓겠다고 하죠. 이것을 과연 그러면 용인할 것인가? 그리고 대청호 굉장히 450만 충청권 식수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대청호의 옥천에서 27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골프장에 농약 제초제 없이 운영이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입시키면서 수질 개선을 해서 1등급을 만들겠다. 저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둘 중에 하나는 과감하게 좀 포기하시고 아니면은 저는 무조건 환경을 위해서 발전이 경제 발전이 안 된다, 경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기 위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듣죠. 네. 자, 지금까지 이재덕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장님, 박종순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환경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다양한 환경 개선 정책들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도리어 또 환경에 해가 되는 경우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계획일지라도 빈틈은 없는지 또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노력 뒤따라야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